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네. 신청하셨죠? 이야기는. 시온님하고 마왕님하고는 처음이고요. 네. 카노님이랑은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경산분. 그래서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완전- 그때 제가 카노님 기 다 빨아먹었거든요. 좋습니다. 뿌뿌뿌뿌.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온님 기 다 빨아먹으려고 안 나왔어요. 빨려요. 예. 텐션 박살납니다. 텐션 텐션이 너무 박살났어요. 좋다. 너무 좋아. 가끔씩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끔 텐션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 들어볼 사연이 좀 있는데 제보를 네. 해주셨잖아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조금 다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 텐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크하면서도 어떻게 보자면 들어본 적도 있으셨을 법한 이야기예요. 좋아요. 네. 다크하면서. 다크합니다. 예, 아니, 깜짝 놀라실 다크하면서. 거예요. 예. 처음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그냥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때는 바야흐로 2023년 작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반 회사로 취직을 했었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우울증을 원래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극심해졌고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면서 약물로 이제 천천히 치료를 하는 중에 아이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고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계셔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통화 이후에 저는 갑자기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회사 지하 주차장이었고 손목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혼잣말로 혼란스러움을 달래보려고 이 뭐지? 이 뭐야? 하고 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30분이 걸리는데 운전을 해서 회사로 간 게 분명한데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차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회사로 올라갔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손목을 풀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뭐 또 다행히 당시에 회사 사장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셨거든요. 그 사장님께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또 하셨고 제 손목을 보시더니 사장님이 바로 그 뭐예요? 어, 사장님,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사장님의 단호하고 무거운 목소리에 잔뜩 움츠러들어서 사장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장님. 손 한번 풀어보세요. 싫어요. 그거는 싫습니다, 사장님. 괜찮으니까 풀어봐요. 어떤지 내가 알아야 병가를 쓰든 휴가를 주든 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의 말씀에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풀어본 손목은 말 그대로 진짜 처참했습니다. 온통 피딱지에 따다랗게 그어놓은 흉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기억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장님께서 우선은 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고 1시간 뒤쯤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리엄 씨, 친한 정신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거는 지금 블랙아웃이고 이건 무조건 입원 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연예인들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블랙아웃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쇄병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입원하세요. 얘기를 하셨고 저는 싫어요, 사장님. 폐쇄병동 진짜 가기 싫어요. 저 안 갑니다. 저 가기 싫어요. 안 돼요. 가셔야 돼요. 이건 선택권이 없습니다, 유리어머님. 그 사장님과의 대화 이후에 그 길로 저는 바로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폐쇄병동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을 또 겪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날에는 저도 입원하기도 싫고 너무 무서우니까 내내 울고 진정제를 맞고 잠만 잤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같은 병실 환자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고 금방 편안해지더라고요. 병동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조현병,
치매 이렇게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었고 오른쪽은 우울, 공황, 조증, 일상에서 대화나 사회에 섞이지 어렵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폐쇄다 보니까 이제 산책도 없고 창문도 너무 작았고요. 휴대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패턴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항상 아침에 병동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일어나면 항상 스쿼트를 했어요. 근데 왜냐면 빨리 여기서 일단 나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저 왼쪽 병동에서 이러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문을 열고 복도를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명확하게 가장 왼쪽 병실 끝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만 하고 그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폐쇄병동이고 하니까 당연히 누가 슬퍼서 우는갑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실에 있던 같은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데 천장에 갑자기 단발머리 여자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건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았고 하얀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냥 머리가 단발이구나, 얼굴이 갸름하구나 정도만 보였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옆 친구 옆구리를 쿡쿡쿡쿡쿡 찌르면서 물었어요. 야, 야, 니 저거 보이나? 뭐? 단발머리 있잖아, 저기. 아, 어디? 아, 무섭다. 하지 마라. 아, 씨, 진짜 보이는데? 하고 천장을 이렇게 다시 봤을 때 그 형체는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잠드는 밤 10시, 그리고 새벽 5시, 정확하게 그 시간만 되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단발머리 여자는 간혹 화장실에 얼굴을 디밀기도 하고 샤워실에 얼굴을 디밀기도 했었어요. 뭐 저는 그 전에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딱히 두려움이 없어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심심하겠지 하면서 아는 척을 안 했거든요. 들려도 안 들리는 척, 봐도 못 본 척을 했어요. 물론 시원님 영상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병이 호전이 돼서 개방병동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방에서 저랑 동갑인 또 다른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제가 좀 사교적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폐쇄병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 그거 하나? 옛날에 폐쇄에도 산책 시간 있었음. 진짜? 폐쇄에 지금 산책 못하는 게 산책하려고 옥상 올라갔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여자 때문이잖아. 어? 극단적인 선택? 진짜로? 그때 난리 났었다. 그래서 병원 이름 바꾸고 지금 새로 하는 거잖아. 야, 근데 혹시 그 여자 머리 단발이가? 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 친구가 한 손가락으로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했어요. 아마 그 여자 떨어진 위치가 저기일걸? 친구의 말에 홀리듯이 다가가서 고스트 튜브를 딱 켜고 바닥에 이렇게 댔을 때 또롱 하고 맥스를 탁 찍는 거예요. 물론 바닥에 매립 전기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병원은 전봇대가 있었어요. 다른 위치는 안 그랬는데 거기만 맥스를 딱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온 말, 도움. 원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전에 아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점집을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시고는 이제 혀를 이렇게 끌끌끌끌 차시는 거예요. 고약한 기운이 붙었네. 작년에 병원도 갔다 왔네. 그것도 정신병원. 어떻게 아세요? 어쩐지 어제부터 꿈자리가 안 좋았어.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선생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너그 새 식구 부러워서 가는 기다. 가 단발머리제. 가가 병원 옥상에서 보다가 너그 셋이 달라나이 매번 놀러가는 길이 가가 옥상에서 보이는 길이다. 그래가 니한테 붙어가 니 입원시키고 지 보이게 하고 세미나가 니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까지 설친 기다. 알겠나?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 여자의 질투로 정해보았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서워. 감사합니다. 바로 병원 간 건 너무 잘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잘하신 것 사장님이 네. 현명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목소리만 네. 들으면은 우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우울증 네. 겪는다는 거는 확실히 이게 겉모습하고 속은 다르다는 거겠죠. 공감합니다. 맞아요. 제보자님. 네, 맞습니다. 진짜로. 저는 근데 이 제보자님한테 굉장히 네. 용기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네. 장소에 가서 곤줄이 켰어요.
네. 기가 좀 세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이분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쓸데없이 뭔가 맞아요. 예, 뭔가 이건 내가 해봐야 돼. 예. 맞아요. 예, 이건 내가 해봐야 되고 내가 뭔가 봐야 돼라고 하는 게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무당집도 갈 거 아니거든요. 내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무당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너 뭐 질투해서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귀신들은 질투라는 감정보다는요 안 도와줘서 삐진 거예요. 저한테. 말을 뭐 생각해보세요. 고추에서 도움 이랬는데 도움 나왔네 이러고 간 거예요. 네,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그런 거는 사실 그 무속인 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전면적인 사실을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그 들었을 때는 네. 입장 바꿔서 생각했어. 제가 제보자님한테 도와줘 이랬는데 근데 제보자님은 야 도움 줬어. 뭐가 있긴 있구나 하고 까먹고 산 거야. 그 무속인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너네 집 보이는 길목이야라고 하잖아. 네. 보이는 족족 저 새끼야 저 새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또 지나간다 또 지나간다. 저 새끼 또 지나간다. 또 지나간다. 야 안 보여. 내가 얘기했잖아. 막 이런 거 이제 이해하셨죠. 네. 확 이해됐어요. 네, 그런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무속인 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가 달라진다. 해석의 차이지, 해석의 차이. 그죠. 길목 지나갈 때 한 번 정도 의식해서 보고 갈 거 아니에요. 보더라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도 지나가면서 이 한마디가 가장 중요해요. 그냥 너무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네. 곳으로 빨리 극락왕생하세요. 아니면 뭐 좋은 곳으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 번 정도 묵념 정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그것만큼 좋은 비방은 없습니다 사실. 어허. 네. 진짜 저는 맨날 욕하는데 그럼 욕하면은 걔도 욕할 거 아니에요. 돌아오시네. 야씨 도와달라니까 야얘 새끼야. 근데 저기서 멀리서 뭐 이 병신아 이러면 거기서 막 맞아요. 열받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받죠. 손 흔들고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